네, 오늘은 슬관절 초음파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앞쪽을 보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물이 찼는지를 봤죠. 물이 찼는지를 봤고, 그래서 관절에 물이 찼는지, 저명량에 물이 찼는지, 그래서 관절은 슬개상랑으로 확인했었고, 이제 베이컨왕 정도 이런 것도 좀 본다. 그다음에 슬개골 앞에 전방부의 저명랑.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골을 봅니다. 대퇴연골. 그래서 전체적으로 얇아져 있으면 노화, 부분적으로 얇아지거나 굴곡이 있으면 퇴행화, 그 다음에 부어 있으면 박리성 골연골. 네. 최근에 그 어떤 원장님 중에 박리성 골연골염 있으신 원장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그 케이스 한번 올릴게요. 그 박리성 연골염 그 초음파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측부를 보는데 내측 측부인데 그 다음에 관절, 연골, 걸발건. 그 다음에 외측은 외측 축부인데 장경인데 관절, 연골. 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마지막이 이제 앞쪽입니다. 앞쪽. 보통 이제 병이 4, 50대는 내측부의 병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4, 50대, 네, 4, 50대에 이제 있는 분들, 40대, 50대, 뭐 60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안쪽이 아파요. 특히 관절. 네, 그렇죠. 그리고 10대, 20대는 어디가 아프냐? 앞쪽이 주로 아픕니다. 앞쪽이. 네, 앞쪽이 주로 아파요. 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앞쪽은 이제 10대, 20대가 좀 많이 호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쪽에서는 대퇴사두건, 그 다음에 네, 슬개골, 그 다음에 슬개건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원래 이제 슬개골은 종자골입니다. 대퇴사두건 안에 있는 뼈예요. 그죠? 슬개골은 대퇴사두건 안에 있는 뼈인데 종자골인데, 예. 근데 이 워낙 큰 뼈니까 그냥 이제 뼈라고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대퇴사두건 안에 있는 뼈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슬개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슬개골 상부 쪽, 위쪽, 근위부는 대퇴사두건, 그다음에 슬개골에서 경고조면 부착부까지는 슬개건 또는 슬개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대퇴사두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의 염증, 파열, 석회, 골극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슬개골은 뭐 골절이 있는지 또는 이분슬개골이 또 있는지 그다음에 슬개건은 건에 염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슬개건의 부착부인 슬개골 하단이라든지 경골조면에 불균일 소견이 있는지, 예. 그다음에 슬개건 바로 밑에 저명량이 있는데 그런 저명량 부분에 물이 차 있는지 이런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대퇴사두건, 파텔라, 파텔라, 그다음에 슬개건, 그다음에 벌사 이렇게 좀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음파는 마커를 근입으로 해가지고 슬개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슬개골 상단 부분, 그다음에 슬개골을 기준으로 해서 슬개골 하단 부분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퇴사두건, 이 부분은 슬개건, 슬개인대,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제 대퇴사두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물이 찼는지 보자 그랬을 때 요 슬개상 지방 조직과 대퇴전 지방 조직 사이에 뭐가 있었죠? 슬개상랑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물이 찼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슬개상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대퇴사두건을 확인합니다. 아니, 대퇴사두건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퇴사두건이 이렇게 슬개건에 딱 부착이 되죠. 이렇게 부착이 되고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건의 장축 영상에서는 대퇴사두건, 이 힘줄은 교무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한 선형의 골격과 층층층층 큐별러 패턴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위에는 이제 피하 지방이겠죠. 그래서 피하 지방 밑에 대퇴사두근이 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병이 있냐? 네, 어떤 병이 있냐? 네, 건염이라는 병이 있고요. 파열이라는 병이 있고, 네, 석회가 있고, 네, 골극이 있습니다. 어, 대퇴사두근의 이제 병은 보통 호소를 잘 안 해요. 네, 호소를 잘 안 한다. 뭐, 석회나 골극이 있어도 이렇게 호소를 안 하는데, 그러나 스쿼트 하시는 분들은 석회나 골극이 있으면 통증을 좀 느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계단 오르기라든지 스쿼트 동작을 안 하는 분들은 내가 어떤 대퇴사두근의 병이 있어도 잘 모릅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스쿼트 한다든지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석회나 골격이 있으면 좀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네. 나는 평지만 걷는데 그럼 내가 병변이 있어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염이 있으면 미세한 선형의 고액코가 흐려지고 저의 코로 부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열이 있으면 내부 출혈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 파열이 있었으면 좀 얇아져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회가 있으면 이렇게 고액코가 나타나면서 뭐 그림자가 젖어 있는 이 석회를 발견할 수가 있고 항상 석회도 부착부 쪽에 인sertion 부분에 있는 석회들이 뭐 통증이나 ROM 제한을 유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착부에 뾰족뾰족 골격이 있는지 이렇게 또 살펴봐요. 네. 그래서 특히 이 골격 같은 경우는 퇴행화 소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50대 왕우두 원장님의 이 영상 모습입니다. 네, 영상 모습인데, 대퇴사두근에 보면 이렇게 뼈쭉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죠. 그래서 단면을 봤더니, 대슬개고 상단이 이렇게 뾰족뾰족 했었어요. 이렇게. 이건 뭐냐? 골그. 예, 골그.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지 걸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계단 오르내리기, 스쿼트 하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퇴행아, 네, 골그. 그다음에 어, 어리다라고 표현해나?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도 굴곡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굴곡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원래 슬개골 상단에 대퇴사동 부족부 원래 골격이 없었거든요. 올해 왼쪽 슬개골 상단에 골격이 생겼어요. 제가 알아냈어요. 어, 최근에 알아냈어요. 이렇게 실습하면서 보니까 어, 저도 골격이 드디어 생겼더라고요. 야, 참.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또 알아낸 게, 요 내측, 그렇죠. 내측 관절, 주관절 내측 관절에도 골격이 생겼습니다. 네. 제가 원래 골격 잘 없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제가 이제 노화를 이제 겪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40대 이제 후반 돼 가니까, 이제 저도 나이 때문에 그런지 노화를 좀 겪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왼쪽 슬개구 상단에 골격이 생겼고, 내측 상과 쪽에 이제 골격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40대 후반이니까, 네, 어쩔 수 없죠. 네. 어, 박땡땡 원장님의 모습인데, 평소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고, 특별히 불편감을 못 느끼는 분인데, 이거 보시면 뾰족뾰족 보이죠, 이렇게. 단면을 봤더니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못 느꼈냐? 운동을 안 해서 못 느낀 거예요. 강땡땡 원장님인데, 이분은 나이가 어린 분이었어요. 20대 후반이었는데, 예, 20대 후반이었는데, 어, 어렸을 때 스케이트 선수였대. 어, 그리고 평소에 운동할 때 통증을 좀 느끼셨더라고. 그분도 역시
뚜렷한 골격이 있었는데 이분은 느꼈던 거는 이제 운동을 평소에 하니까 느꼈던 거고 아까 그 원장님은 안 하니까 못 느낀 거예요. 어. 발바닥에 골격이 있어도 많이 걷는 사람들은 아파하는데 많이 안 걷는 사람들은 안 아파합니다. 이것도 아셔야 될 게 보통 이제 엑스레이에서 족저근막을 판단하는 거는 골격의 유무, 골격의 크기로 판단을 해요. 네. 근데 골격은 다분히 그렇죠. 골격이 있다고 해도 통증 못 느끼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안 걸으면 안 아파요. 근데 이제 초음파는 골격도 보지만 특히 족저근막의 염증으로 인해서 부어있기, 붓기 이런 거를 파악을 하기 때문에 훨씬 초음파가 더 그 족저근막의 민감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도 아셔야 될 게 좀 엑스레이랑 약간 이 초음파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는 뼈를 되게 잘 보지만 초음파는 뼈도 좀 보지만 특히 연조직 같은 걸 좀 잘 봅니다. 특히 뭐 교원섬유로 되어 있는 뭐요? 인대나 힘줄을 좀 참 잘 봐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골격이 있었는데 운동하니까 아팠었고 아까 전 케이스는 골격이 있어도 그렇죠. 심- 운동 안 하니까 못 느낀 거고 그리고 전의 케이스는 골격이 이분보다는 좀 덜했어. 요 정도였고, 이분은 어때요? 이해됐고. 근데 이분이 나이가 훨씬 더 어린 분이었어요. 네. 어려도 생긴다. 라는 거. 이런 거. 요거는 석회입니다. 이렇게 떠 있는 건 또 석회거든요. 네, 석회. 석회는 약간, 석회와 골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뼈에 붙어 있으면 골격이고, 뼈에 붙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제 석회거든요. 석회입니다. 그리고 석회는 없어지는데, 골격은 안 없어져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모양이 이 골격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거든요. 뼈에서 난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 근데 석회 같은 경우는 약간 이 특징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모양, 이렇게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약간 모양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석회였습니다. 석회. 그래서 석회 같은 경우는 좀 골격에 비해서 좀 넓게 이렇게 넓게 퍼져 있고,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좀 영상에 좀 보이고요. 골격은 이렇게 뾰족 이런 식으로 좀 영상에 좀 보여요. 네. 그래서, 네, 골격은 이렇게 뾰족. 석회는 이렇게 약간 뭉게뭉게식으로 약간 이렇게 흩어져 있듯이 뭉게뭉게식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석회가 없는 거는 깔끔하고 골격이 있으면 뾰족뾰족, 석회가 있으면 뭉글뭉글 네, 이렇게 흩어져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좀 보인다. 이렇게 좀 감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석회입니다. 만약에 골격은 이렇게 뾰족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석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좀 있죠. 그리고 골격은 단면에서 뾰족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죠. 석회는 약간 뭉게식으로 이렇게 영상이 좀 나타나.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부착부에 석회가 있어도 이제 운동할 때 통증을 느끼고 부착부에 골격이 있어도 이렇게 통증을 느끼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골격이나 석회가 있어도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통증을 느낀다 못 느낀다 잘 못 느껴요. 잘 못 느껴요. 스쿼트 안 하는 분들은 잘 못 느껴요. 음, 네. 이런 게 이제 석회입니다. 석회. 만약에 골격이라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뾰족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근데 석회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골격이라면 쪽, 뾰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형상이 나타나. 약간 좀 달라. 네, 약간 달라. 네. 근데 이거는 뭐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아 이거 원장님이 한번 보시면 아 이런 분들은 석회구나 이런 분들은 고육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제가 좀 설명력이 좀 부족한데 약간 모양이 고육은 가시야. 가시 고유 가시. 석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줄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이고 딱 붙어 있으면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석회는 좋아지지만 골격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 네. 이런 것도 석회요. 네, 석회. 네. 만약에 골격이라면 뼈 쪽, 단면에서도 울퉁불퉁. 골격은 하나만 이렇게, 골격은 하나만 이렇게, 이런 식은 없습니다. 울퉁불퉁, 여러 개가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이렇게, 울퉁불퉁, 여러 개가 울퉁불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틀리다. 그래서 이것도 석회입니다.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슬개골을 또 얘기하겠습니다. 슬개골 골절이 있어요. 네, 슬개골의 분쇄골절은 이거는 이제 한의원에 오지 않습니다. 슬개골의 골쇄골절은 아예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지를 못하고요. 네. 한의원에 온다라는 거는 걸어왔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이게 들것에 실려는 안 오잖아요. 한의원에 하면서 들것에 실려오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병원 같은 경우 응급실은 들것에 실려서 쭉 오는데 그쵸. 이게 뭐 부축해서 오든지 뭐 그렇게 오지 뭐 들것에 실려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슬개골의 분쇄골절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원장님들이 보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골절은 좀 옵니다. 네. 슬개골 골절은 주로 이렇게 타박상 때문에 많이 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겨울철에 뭐 얘기 들으면 뭐 겨울철에 막 차 이렇게 밀다가 이렇게 확 넘어져가지고 막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골절의 특징이 딱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요? 골절된 부분에 압통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단면에 단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골막하에 출혈이 생겨요. 이게 있으면 100% 골절입니다. 100% 골절. 예,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40대 남성분 자전거 타다 거꾸로서 넘어졌는데 보자고요. 지금 뭐가 보여? 압통이 심하게 보이고 단면이 보이고 골막 아래에 출혈. 골막 아래에 출혈. 무에코. 이 소견 보이죠? 골절이에요. 예. 그래서 원장님이 볼 때만 이런 포인트로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보시면 어렵진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자.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턱에 넘어지면서 무릎에 타박 입은 분인데 정형외과 갔더니 엑스레이만 찍고 했다. 왜냐하면 이 엑스레이 원장님도 엑스레이 저는 뭐 엑스레이도 좀 봤었는데 나중에는 안 갖고 오더라고. 예전에는 초기 때는 제가 임상 초기 때는 많이 갖고 왔었어요. 엑스레이 많이 갖고 왔어. 네. 근데 잘 안 주지. 네. 잘 안 주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좀 덜 봤는데 엑스레이 볼 때 항상 끝라인을 보거든요. 끝라인. 끝라인을 보기 때문에 좀 놓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초기 때. 예. 그래서 끝라인은 좀 보는데 이 좀 원래 이제 골절을 잘 놓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골절이 되면 예. 끝라인이 이렇게 끝라인에 이제 단차 이런 거를 좀 보는데 잘 안 보여요. 근데 시간 지나면 좀 더 벌어져. 우리 유리창 근간 때도 처음엔 잘 안 보이다가 시간 가서 점점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형외과 가서 사진 찍었는데 전혀 못 찾다가 딱 처음 봤는데 뚜렷하게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정형외과 때 조금 벌었다. 시간 지나니까 좀 더 벌어져가지고 쉽게 그냥 초음파로 봐버린 거야. 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있어요. 초음파로 이렇게 진단했는데 엑스레이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이 초음파는 이런 단차라든지 출혈 이런 걸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딱 보이는데 이 엑스레이는 끝 라인을 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치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는데 보자고요. 압통이 심하고 단차가 보이고 골막 아래에 출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골절.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로 이렇게 하시면
전혀 이제 원장님들이 헷갈릴 게 없어요. 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넘어지고 나서 봤더니 단차가 있고요. 골막 아래에 무에코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게 보이면 골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선생님 이것도 아셔야 될 게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막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뭐입니다라고 하면 다른 책에 막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임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장님한테 어떻게 표현을 가장 간단하게 빨리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공식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초음파 책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논 거잖아요. 이렇게 쭉 서술이고 논 거니까 어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제가 그런 내용과 저희 임상과 합쳐가지고 공식화한 내용들이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장님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책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느 책에 있는 건 아니고 예. 저도 막 여러 가지 책을 봤죠.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나서 임상을 하고 나서 공식화로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초음파 한두 권 봤겠어요. 여러 권을 봤겠지. 그랬는데 그래서 어느 책을 봤냐면 저도 대답 못해요. 하도 예. 어디에서 봤는지 제가 뭐 컴퓨터 다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렇지만 원장님들이 어, 제가 이렇게 임상하면서 요거 보니까 되게 쉬웠더라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것도 보이죠? 앞통심하고 단차 보이고 골막 안에 출혈 딱 보이죠? 공식이 공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슬개건을 보는 겁니다. 네, 네, 슬개건을 보는데 아, 네, 슬개건을 봅니다. 네, 슬개건은 네, 이렇게 원래 이제 뭐 이건 원래 대퇴사두건이에요. 네, 대퇴사두건인데 네, 이렇게 해서 슬개건이 이렇게 해서 네, 경골에 조면에 이렇게 부착이 되죠. 네,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슬개 건염을 뭐라고 하냐? 점퍼스니라고 해요. 점퍼스니. 그래서 보통 이제 10대, 20대 분들이 농구, 점프 많이 하는 운동, 이런 거 많이 해서 염증이 생긴다고 해서 뭐 점퍼스니고요. 네, 요 점퍼스니 같은 경우는 근위부가 많습니다. 네, 근위부가 90%, 원위부가 10%. 네, 근위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여기 근위부 이쪽에 병변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힘줄에 염증이 있으면 저혈구로 부어 있고 압통이 심합니다. 네. 그리고 힘줄을 봐요. 힘줄에 염증이 있는지. 염증이 있으면 슬개건요. 점퍼스니. 네, 점퍼스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부착부에 이제 불균일을 봐야 돼요. 네, 고착부에 이제 불균일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뾰족뾰족, 뾰족뾰족 이게 불균일을 봐야 되는데, 원래 이제 힘줄 부착부의 불균일은 뭡니까? 골극 퇴행하잖아요. 근데 이 슬개관은 좀 다릅니다. 연소성이 있어요. 연소성.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불균일, 골극 같은 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노화 퇴행하야? 아니요. 그건 뭐냐면 골단 분리증입니다. 네, 골단 분리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애들은 애들은 힘줄은 강하고 뼈가 약해요. 네. 특히 운동을 많이 한 애들은 뼈가 약하니까 이 부착부가 힘줄의 견인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요. 예, 들리게 되면 이런 부분이 애들은 이제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뼈 바로 아래가 연골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연골 부분은 어떤 뼈입니까? 단단한 뼈예요, 약한 뼈예요. 그러니까 약하다? 단단한 뼈예요, 연한 뼈예요. 연한 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려. 예, 들려. 예, 이게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좀 들려. 예, 들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보이는 거를 뭐라고 하냐? 골단 분리증이랍니다. 네, 골단 분리증이라고 하고, 요 위에 있는 슬개골 하단의 골단 분리증을 요한센시병이라고 해요. 네, 요한센시병이라고 하고,
요 아래쪽에 있는 고있단 분리층은 오수굿 슐레터라고 합니다. 네. 오수굿 슐레터라고 얘기해요. 네. 어떤 원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유한센 씨가 뭐냐? 사람 이름입니다. 요한센 씨가 뭐니? 무슨 뜻이니? 사람 이름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 외국 사람들은, 그렇죠. 잭의 아들, 잭슨, 요한의 아들, 요한손, 그렇죠. 요한손, 요한슨, 예, 존슨, 요한슨. 이게 뭡니까? 존슨이 뭐야? 존의 아들, 존슨. 맞죠? 잭슨 뭐예요? 잭의 아들 잭슨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이름이에요. 네, 사람 이름. 그리고 오수굿도 오수굿 슐레터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수굿이라는 미국 사람 이름과 슐레터라는 스위스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올려놨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별뜻 아닙니다.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네. 혹시 원장님들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요한슨 씨 무슨 오스굿이 무슨 뜻이야? 굿이야? 오스 굿이니까 뭔가가 좋지 않다는 뜻인가? 아니, 네, 그냥 사랑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계역을 하단에 저명랑이 있습니다. 저명랑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심세계화 저명랑이라고 하고 여기가 표세계화 저명랑이라는데 심세계화 저명랑은 이 지방 조직이 염증이 있거나 세계관염이 있거나 오수굿이 심하면 여기 물이 차요. 그다음에 표세계화 저명 표세계화 표세계하 그렇죠. 심 깊은 층, 슬개고리 하, 저명랑, 표, 슬개와 저명랑. 표, 슬개와 저명랑 주로 마찰 때문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보는데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의 슬개곤 요 부분에 뾰족뾰족한 거 보이죠? 성인의 뾰족뾰족은 뭐냐? 그 퇴행아, 예, 퇴행아. 이 경우입니다. 오른쪽 무릎이 아픈데 어제부터 다친 적이 없는데 축구하면 아프다. 평소에는 통증 없는데 축구하면 아프다고 했는데 이 슬개건 이렇게 봤더니 슬개구 부착부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들려 있어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들려 있죠. 뭐야? 고극이야? 아니요. 골단 블리칭. 네. 그래서 그 요한센 시비라고 해요. 요한센 시병. 네. 그래서 요 이제 소아청소년기에 좀 생깁니다. 그래서 슬개골 하단에 이렇게 떠 있는. 네. 그래서 이 힘줄은 강하고 뼈는 약하니까 이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단 분리증. 이것도 원장님 헷갈리실까 봐 또 얘기했습니다. 성장판이 있어요, 이렇게. 네. 예를 들면 이게 성장판 쪽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 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원장님들 헷갈려 하실까 봐. 이 골단염이라는 게 있고요. 네, 골단염이라는 게 있고, 음, 음,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음, 보자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다 성장판입니다. 예. 종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이죠? 이게 성장판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성장판이 닫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이 네, 성장판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성장판인데 보세요. 음, 이렇게 이 성장판이 뼈가 갈라져 있는,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에 압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성장판 부분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성장판 부분에 압통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성장판염. 성장판을 골단이라고 하거든요. 골단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골단염. 그래서 성장판 있는 부분에 아픔을 느끼는 아이들이 골단염. 초음파로 특별히 보이진 않아요. 그냥 이제 골단염. 이게 골단염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오수굿이라든지 오수굿이라든지 요한센씨는 뭐냐? 골단 분리증입니다. 골단 분리증. 네. 골단이 분리가 되는 아이들이 생기는 병입니다. 선생님들 용어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게 뭐야? 이게 헷갈리네. 뭐 골단염은 뭐고 골단 분리증은 뭐야? 아, 이거 이해되셨죠? 그냥 성장판 쪽이 애가 아파. 성장판 쪽 있는 성장판, 즉 뼈하고 뼈 사이 이렇게 까맣게 이제 갈라져 있고 이 부분에 아파해. 성장판 쪽이 아파해. 성장판요, 골단요. 힘줄 부착부가 골단이 이렇게 끝부분이 들려, 들려. 예, 울퉁불퉁 들려. 골단 분리증.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뼈 봤더니 슬개건 있는 부분에 뼈가 이렇게 들려있죠. 이거 골극이야? 아니요. 석회야? 애들이 무슨 석회가 있어요? 골막이 살짝 들린 겁니다. 골막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네, 요한센시병. 네, 슬개건. 이거는 이제 오수굿입니다. 경골 조면에. 건측은 이렇게 매끈하죠? 매끈한데 반대쪽은 뭐야? 우퉁불퉁하죠? 골극이야? 아니요. 골단 분리증. 오수구 슐레터예요. 오수구 슐레터. 골단 분리증.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확 나죠. 이렇게. 근데 대부분 오수굿이 양측에가 아닌 같이 발생이 돼요. 네. 한쪽으로만 같이 아니고 거의 양쪽이 같이 됩니다. 요 케이스는 한쪽만.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거의 양쪽입니다. 나만이고요. 네, 12세 4개월 나만이고 양쪽 무릎 아프고 3달 전부터 발생했는데 통증은 이 정도 심하고 안사 때려서면 아프다. 어때요? 뼈가 우퉁불퉁 뭔가 이렇게 골극이야 뭐 석회야 이런 것처럼 보이죠? 뭐냐? 석회도 아니고 골극도 아니고 뭐다? 골단 분리증입니다. 네. 그래서 오수구 슐레터의 전형적인 특징, 예, 영상이.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15세 남아한 축구 선수인데 많이 아파했어. 지금 어때요? 뼈가 뭐야 이거? 원래는 뼈가 이렇게 매끈해야 돼.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뭐야 이게 우퉁불퉁. 뭐야 이거 뾰족뾰족. 오수구. 네. 그리고 15세 남아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이 진행이 돼서 이제 만약에 성장이 만약에 더 진행됐으면 이렇게 연골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상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성장이 점점 진행해지면 이런 부분이 더 하얗게 나타나요. 이렇게. 더 하얗게. 더 이렇게 하얗게. 더 이렇게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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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식으로 더 하얗게 이렇게 좀 더 보이겠죠? 더 이렇게 연골이 골화가 되면서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오수굿입니다. 네. 그래서 오수굿 있는 학생들 보면 경고조민이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오수굿 있는 애들이 또 심스기가 저면한 여기 물이 차요. 네. 그래서 약침은 어디다 놓으면 됩니까? 이 오수굿 주변에 까만 부분이 있죠. 이게 염증 포인트입니다. 까만 주변이 염증 포인트예요. 염증 포인트. 여기에 시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스기가 저면한 내부에다가도 약침을 놓으시면 좋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이게 이게 심한 아이들은 이게 뼈 조각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툭 튀어나와. 그래서 이제 뼈 조각이 이렇게 심한 아이들, 심한 사람들은 뼈 조각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뼈 조각 때문에 많이 아파하면 뼈 조각 제거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제 팔꿈치에 이제 뼈 조각 수술, 토미슨스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술은 일반인은 안 하고 거의 운동선수 위주로 해요. 뭐 그렇게 아니 솔직히 이렇게 스쿼트 하다가 아프잖아요. 안 하지 그러면 사람이. 예, 그쵸. 아니 내가 뭐 스쿼트 하는데 만약에 원장님들이 턱걸이 하면서 아파. 그럼 뭐 합니까? 턱걸이를 안 하잖아요. 응. 아령 들면서 아파. 그럼 뭡니까? 아령은 안 드잖아. 예. 보통 사람들은 아프면 안 해요. 근데 운동선수는 아파도 해야 하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술을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안 하고, 좀 치료받고, 좀 낫다가, 다시 좀 하다가 아프면 다시 치료받고, 이런 순으로 또 하겠죠. 네. 근데 심한 사람들은 운동, 예, 이렇게 뼈 조각이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업이 운동인 사람들은 수술해야죠. 네. 그래서 오수고심 있습니다. 네. 석회도 있어요, 이렇게 석회. 그 힘줄이 쭉 가고, 쓰개가 쭉 가고, 경고 조면에 하얗게 뭔가 이게 떠 있죠. 하얗게 뭔가가 떠 있죠. 만약에 골격이라면 뼈가 울퉁불퉁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떠 있죠. 석회. 네, 석회입니다. 음, 그래서, 네. 가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 지방층에 이렇게 이 석회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지방층에 하얗게 나오고 그림자가 딱 젖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석회인데 이게 왜 생기냐면 보통 손상이 되잖아요. 네, 손상으로 인해서 석회가 침착이 된 겁니다. 네, 석회가 침착이 된 거예요. 예, 손상이 돼서. 근데 뭐 예를 들면 반복적인 손상이 유발이 된다면 이 석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대부분 이게 넘어지고 나서 이게 생기거든요. 근데 뭐 반복적으로 넘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예, 별거 없이 그냥 별거 아니다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상 손상으로 인한 석회 침착 흉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하 지방에 있는 석회는 그냥 손상으로 인한 네, 흉터라고 보시면 되고 반복적인 손상이 된다거나 그러면 더 커지거나 그렇게 흉터가 더 커지거나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반복적인 손상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한두 번 넘어지지 뭐 맨날 넘어지진 않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네. 괜히 오고 뭐 석회했다고 겁주면 안 돼요. 딴 데 갑니다. 한 병원 가니까 이런 거는 겁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번 케이스는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좀 이제 상식을 넓혀주는 케이스들인데 이제 앞면을 보자는 건 다 끝났습니다. 앞면은 대퇴사두건 그렇죠? 그다음에 슬개골, 대퇴사두건, 슬개골, 그다음에 슬개건, 네, 부착부 이렇게 다 보는 거 다 했고요. 네, 이 케이스예요. 슬개상낭에 물이 차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줬었는데, 슬개상낭에 물이 차 있고, 약간의 골격이 있었는데, 되게 많이 불편해요. 예, 되게 많이 불편해요. 예, 되게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예, 골격이 되게 심한 사람이라면, 무리하면 이렇게 물이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슬개상낭에 물이 좀 많이 보이죠. 물이 좀 많이 찬 사람인데, 물이 좀 많이 차 있는데, 퇴행 속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 약간 있어. 퇴행성 관절에 의해서 물이 찬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대라든지 연골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연골에 뭐가 아구가 안 맞는다든지 인대가 약해서 불안정해서 이런 사람 좀만 가해동해도 물이 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내린 소견과 좀 약간 안 맞는다 싶으면 이제 MRI를 찍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MRI 했을 때
연골이 찢어진 소견이 좀 보였던 환자였어요. 그래서 원장님 딱 상식적으로 이해했을 때, 이게 너무 만약에 골극이 심하고 무릎이 이렇게 찼다면 이해가 가는데 무릎이 골극이 없거나 아주 조금 있어. 근데 무릎이 이렇게 부딪혔어. 물어봐야지. 엄청 일을 많이 했냐고. 운동 많이 했냐고. 아니요. 별거 안 했는데. 그러면 뭐 쪼그려 앉아서 뭐 일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퇴행성 관절에 의해서 묻힌 거 아니라고 봐요. 네. 이런 경우는 이해가 안 되면 MRI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더 확인하면 되는 거. 네. 그리고 케어 진단이 또 좋은 점이 뭐죠? 오늘 뭐 이제 초음파 위주로는 했지만 체어 진단이 되게 좋은 게 이 가끔 가다가 어 이제 근육에 어, 이제 그쵸 이게 신경 마비, 말초신경 마비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개 캐는 경우에 조개를 캐잖아요. 조개 캘 때 장화를 이런 장화를 신잖아요. 이런 장화를 신거든요. 원장님 조개를 캐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런 장화를 신어요. 이런 장화를 신는데 이 장화를 신고 딱 쪼그렸잖아? 그러면 어디냐? 이 오금 뒤쪽 그 비고신경을 눌러요. 잘. 그래서 조개 캐다가 쪼그렸다가 풋들어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장화 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차라리 장화를 안 신는 게 낫지. 그래서 풋드랍이 오면 이제 그죠 비골신경 뭔가 손상에 의해서 총비골신경이 쭉 지나가다가 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좌골신경이 쭉 가다가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으로 나뉘죠. 비골신경이 쭉 가다가 또 천비골신경과 신비골신경이 나뉩니다. 제가 그림 되게 잘못 그렸어요. 다시 한번. 자골신경이 쭉 지나가다가 이제 경골신경과 비골신경이 나뉘고요. 비골신경이 쭉 가다가 뭐 천비골신경, 감각신경인 천비골신경과 운동신경인 신비골신경이 나뉩니다. 여기에 이렇게 주로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 부분에 눌려가지고 이제 풋드랍이 오거든요. 풋드랍이 오면 차여진다는 찍어보면 예후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풋드랍 왔는데 만약에 지금 환자가 오른쪽 발을 못 드잖아요. 그럼 오른쪽 다리가 유난히 이렇게 체온이 떨어져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체온이 떨어졌다는 거는 근력 약화를 뜻하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에는 뭐였냐면 좌우가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질문이 잘못 찍은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잘못 안 찍었으면 이거는 어, 심한 포착이 아니거든.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잘못 찍은 거 아니면 포착이 별거 아니네라고 했었는데, 예, 아니네라고 했었는데, 채워지는데 다시 또 찍었어요. 약간의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만 심하진 않았는데 이 부분은 바로바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채워지는 찍으면 되게 좋은 게, 어, 만약에 붙들어 봤을 때, 예, 만약에 이렇게 파란 부분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된 사람이라서 좀 오래 걸리고, 파란 게 심하지 않은 사람은 좀 쉽게 쉽게 낫는 편입니다. 그래서 체어진단으로 이렇게 또 알 수가 있고, 또 좋아지는 시기에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좋아져요. 온도가 팍팍 올라갑니다. 이런 거 통해서 되게 많이 감별을 하죠. 네. 이렇게 혈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혈종이 이렇게 미세 파열로 인해서 혈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혈종이 생기면, 우선, 어, 이 혈종이 딱딱해질 수가 있거든요. 혈종이 이렇게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되게 아파해. 잘 안 낫고. 그래서 그 남상정 약침, V라는 약침이 있는데, 그게 딱딱한 거를 막아줘요. 그리고 딱딱해지는 걸 갖다가 풀어주고. 되게 효과가 좋아요. V라는 약침.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한번 약침 중에 좀 좋은 약침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신경포착에 의해서 이렇게
풋드락 같은 경우는 신경 라인으로 이렇게 봉침을 갖다가 피피피 볼록볼록볼록 그러니까 피부에다가 피부 진피층에다가 볼록볼록볼록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시술하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신경 마비가 오면 네 볼록볼록볼록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진피층에다가 이렇게 피부 진피층 피부 바로 진피층에다가 약간 볼록볼록 구진으로 만드는 식으로 볼록볼록 PPP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회복도 좀 좋고요. 봉침. 예.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 내부에다가 V라는 약품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초음파를 왔는데 이게 아프다고 왔는데 초음파를 왔는데 혈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혈종이 이제 혈종이 이렇게 지금 혈종이 보이잖아요. 지금 혈종이 딱 보이는데 자기 아무것도 안 했대.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술 드셨냐고 물어봐야 돼. 그럼 약주 좀 하셨냐고. 약주 했다. 기억을 못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술을 먹으면 사람이 용감해지고 아파도 안 아픕니다. 되게 모르겠어. 저는 원래 술을 아예 못 마시거든요. 아예 저는 아예 술을 아예 못 해가지고 제가 이 심정을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몰라요. 뭐 술 마시면 막 두드러 생겨가지고 제가 술을 못 마시거든요. 술을 마시면 제가 뭐 몸에 두드러기 생겨가지고 겁나가지고 못 마셔요. 막 손하고 발이 엄청 붓고 입술 막 붓고 막 두드러 생겨가지고 제가 술을 맥주도 못 마셔요. 맥주도 잘 못 마십니다. 네, 맥주도 못 마셔요. 그래서 제가 이 느낌은 잘 모르는데 환자분들 보니까 이렇게 과음을 하고 나서 기억 못하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환자가 왔는데 혈종이 있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대. 혈종이 있어. 타박 상태인 거지. 이런 거는 또 어, 원장님들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게 다 한의원들이 보는 실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앞으로 이제 볼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 미리 내가 본다라고 보시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케이스들이. 어떤 환자가 왔는데 이렇게 이 대퇴직근 이런 데가 손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봤는데 별거 없어. 이거 뭐냐면 만약에 손상이 있으면 만약에 손상이 있으면 출혈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 있으면 근육에 손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출혈이 있고 미세한 선형외과 흐려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출혈이 있으니까 미세한 출혈이 있고 무했고 출혈이 있고 이 미세한 선형외과가 흐트러져 있잖아. 맞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선형이 없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없잖아요. 파열이 있으면 근육에 이렇게 근육의 장축 영상에서 이렇게 이게 선 다발, 근육의 다발 영상이 이렇게 쭉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요 분 같은 경우는 깨끗하잖아요. 뭐 출혈도 없고 쫙쫙 착착착착 있잖아요. 막 착착착 이쁘게 잘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요 까만 거 살짝 뭐냐? 이거는 혈관이죠. 이건 혈관입니다. 혈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나서요. 네. 그래서 어, 아프다고 해서 꼭 파열은 아니고요. 파열이 없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네. 근육이 놀리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파열이 있으면 좀 오래 걸리고 이렇게 파열이 아니면 네, 금방 회복이 되죠. 이것도 있어요. 가끔씩 뼈가 뼈가 이렇게 원장님 아마 보실 거예요. 제가 이 실습하면서도 몇 명 봤어요. 뼈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혹처럼 뾰록 튀어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면 외골종이라고. 이 뼈가 이렇게 타박상을 입고 어렸을 때 성인이 아니고 어렸을 때 뼈에 심한 타박상을 입으면 이렇게 외골종이 이렇게 골종이 생깁니다. 뼈에 이렇게 뼈에 골종이 생겨요. 요거는 양성 종양이에요. 양성 종양. 예.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뭐 자전거 타다가 한번 심하게 넘어졌거나 이렇게 넘어지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푹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외골종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별거 아닙니다. 근데 많이 아파하면 요거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냥 안 아파하면 그냥 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병이 이런 게 있다. 네. 더 커지진 않아요. 이게 더 커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끔 이제 타박상 환자 중에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제 타박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 미세하게 출혈이 생기면서 부은 거죠. 그래서 어, 경부 전면에 어때요? 저희 코로 좀 부어 있고 약간 출혈 소견이 좀 보이는 게 뭐냐면 이거는 골절은 아닙니다. 네, 골절은 아니고 어, 이렇게 타박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부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딱딱해진 거 방지하기 위해서 뼈 위에 이렇게 혈전 같은 거는 또 나중에 딱딱한 멍울 같은 게 또 잘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방지를 위해서 V 약품 한다든지 예, 흡수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뭐 애노 약품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통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잠깐 또 얘기했었는데 통풍이 있으면 이유 없이 이게 물이 차요. 별거 이 보시면 이제 봐봐요. 이 사람에 따라서 딱 틀려. 20대 봐봐요. 20대 여자분들이 류마티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남자들이 강성 척추, 40대, 50대의 남자분들이 통풍, 그다음에 65세에서 80세의 노인분들의 가성 통풍. 이런 게 거의 이렇게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20대 여자가 관절이 갑자기 이유 없이 막 붓는다? 예, 루마티스. 어, 10대, 20대 남자가 천장관절 근처에 있는 관절이 이유 없이 붓고 물이 찬다? 강성 척추요. 4, 50대의 남자분이 술 좀 많이 드시고 좀 체격 있고 이렇게 고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어, 이 통풍은 주로 찬 부분에 생기거든요. 귀, 이런 데 차잖아. 귀 차잖아요. 여기 잘 생기고, 여기 팔 뒤꿈치, 여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차요? 발이 차잖아. 예. 어깨는 잘 안 생기는 게 어깨는 안 차잖아. 잘 안 차니까. 찬 사람은 생길 수 있는데 안 차잖아요. 예. 그래서 발목, 발가락, 검지 발가락 그런 데가 차잖아요. 예. 그런 데가 잘 생기거든요. 찬 부분. 그다음에 70대, 65세 이후, 65세에서 80대 분들의 이유 없이 관절이 아프고 물이 차는 경우 가성 통풍.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통풍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사인 이유 없이 물이 또 차고요. 어떤 사인이냐? 이건 또 하셔야 돼요. 예. 이중 윤곽 사인이라고 해서 이중 예. 이중 윤곽 사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중 윤곽 제가 너무 원장님들은 좀 무시한 건가? 제가 저는 원래 이제 영어를 잘 안 하는 게 원장님들이 영어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은 바로바로 금방금방 원장님들 받아들이는데 영어를 한번 거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영어로 그냥 잘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강의할 때 영어를 잘 안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원장님들이 그 모국어가 한국인데 한국어로 해야지 원장님들이 금방 알아듣지. 그쵸? 영어로 하면 이거 갖다가 다시 한번 걸쳐서 해야 되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영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통풍 같은 게 이중 윤곽 사인이라서 이렇게 약간 연고 표면이 이중으로 뚜렷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연골 까만 거 딱 보이죠? 이렇게 하얗게 이중 윤곽산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중 윤곽산이 나타나고 물이 차 있고, 예, 이게 전형적인 통풍. 이제 보자고요. 이제 마무리 한번 해요. 슬관절의 다섯 가지 관절에 물이 찼는지를 봅니다. 네, 관절에 물이 찼는지, 그다음에 저면하게 물이 찼는지, 네,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골을 봅니다. 연골의 대퇴연골. 전체적 얇아슴도와 부분적 얇았거나 굵었으면 퇴행하. 그다음에 어, 부어있으면 방성 골룡 골룡. 그다음에 내측부, 외측부, 그쪽 인대, 힘줄, 내측부는 거의발건, 외측부는 장경인대. 그다음에 관절, 연골 이렇게 보고요. 앞쪽에서는 대퇴사두건, 스개건, 스개건 이렇게 이제 봅니다. 원장님이 이제 어떤 영상이 딱 봤을 때 또 뭘 생각했느냐? 만약에 무에코가 나타났어요. 무에코가 나타났다. 언에코가 나타났다. 그러면 프루이드, 피, 시스트 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찬 경우, 출혈이 생긴 경우, 그다음에 시스트 있는 경우. 그래서 힘줄이나 인대 쪽에 안에 무익고가 나타나면 뭡니까? 파열의 급성 파열의 소견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관절 주변에 있는 무익고다. 관절에게 삼출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의 코로 부어 있는 거는 특징이 염증이죠. 염증. 그래서 이제 건의 염증, 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부종, 네, 이런 걸 봅니다. 네, 그래서 반대쪽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에코,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석회고요. 네, 그래서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그림자가 확실히 져지고, 딱딱하지 않은 석회거나 얇은 석회들은 그림자가 뚜렷하지 않아요. 원장님들이 이렇게 물어본데, 석회가 왜 그림자가 안 져질 수 있어요? 딱딱하지 않은 석회는 특히 흡수기 있는 석회는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잘 없고요. 그다음에 얇은 석회들, 조그마한 석회들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각도에서 이게 투과를 하기 때문에. 예. 크기가 크고 딱딱한 것들은 그림자가 확실히 보이지만 얇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것들은 그림자가 잘 지는 게 음파가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또 옆으로도 살짝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균일이 있다. 뼈가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뭔가 뾰족뾰족하다. 그럼 이제 골극. 네. 어린아이들은 골단 불내증 이런 것도 생각하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어, 초음파 봤을 때 이 부분이 딱 보이면 뭔가 좀 전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성 손상 소견이 보여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좀 보내면 좋냐? 급성 손상. 네. 다쳐서 왔어요. 다쳐서 왔는데 이제 무릎에 이제 다쳐서 왔는데, 체중을 못 실어. 네. 체중을 못 실는다. 이런 경우에 골절이 있거나, 아니면 십자인대 파열이 있거나, 연골에 손상이 있으면 체중이 잘 못 실어. 그래서 MRI를 한번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상으로 인해서 골절, 그러니까 손상으로 해서 만약에 체중을 못 실는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체중 실어서 걷냐 못 걷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체중 실어서 그냥 걸을 수 있으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만약에 체중을 못 실는다.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체중에 불과하면 보내라. 그다음에 랑리라고 해가지고 앉았다가 일어섰는데 다리가 안 펴져.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딱 일어섰는데 다리가 안 펴져가지고 한, 한 5분 정도 진짜 막 눈물 흘리다가 왔다. 이건 랑리거든요. 예, 랑리. 예, 요거는 이제 반월판에 이제 손상을 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좀 불안전성이 좀 보이거나 골절이 또 의심하면 그래서 손상 이후로 불안전성이 좀 심하거나 손상 이후로 골절 의심이 되면 이거 보내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월판이나 십자인대 어 이제 그 관절선 그 내측 외측 부위 관절선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랑리 잠기 현상이 나타나거나 반복적으로 너무 물이 잘 차. 예. 거의 퇴행성 소견도 아닌데 그러니까 대부분 퇴행성 관절에서 물이 차면 퇴행성 관절에서 과통 물이 찼다고 생각을 해야 할 수 있는데 관절선이 너무 아파. 예. 관절선이 되게 아파. 그럼 뭡니까? 퇴행성 관절이 있거나 골극, 퇴행성 관절, 골극이 있는 퇴행성 관절이 있거나 어, 연골이 안 좋으면 관절선 부분이 아프거든요. 관절선 부분이 아픈데 퇴행소견은 심하지 않아. 예. 물이 자꾸만 차. 연골이 많이 안 좋다는 거를 시사합니다. 이럴 때는 가감없이 보내줘야 돼. MRI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별 특별한 소견인데 물이 자꾸만 찬다? 이것도 과감하게 보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저 원장님들이 좀 이 류마티스라든지 강성 척추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류마티스도 되게 스펙트럼이 크고요. 강성 척추염도 스펙트럼이 큽니다. 이것도 아셔야 될 게 류마티스나 강성 척추염은 어린 나이일수록 활동성이 강해요. 그리고 특히 류마티스는 20대 여자고 활동성이 강하고요. 어, 그리고 강성 척추염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남자애들이 활동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인데 20대 초반의 여자야? 보내줘야 돼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남자인데 강성 척추염이야? 무조건 보내줘야 돼요. 근데 또 하나야. 이제 원장님 임상에 보실 겁니다. 40대 여자가 왔는데 간수 척추염 진단을 받고 왔어. 별거 아니야. 네. 첫 번째, 간수성 척추염이 40대가 넘어가면 활동성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네. 쉽게 말해서 태풍이 대륙을 진입하면 희망이 없잖아. 태풍이 그렇죠. 막 세다가 또 중국 안에 들어가 버리면 대륙 안에 들어가면 급격하게 소멸이 되죠. 그냥 약간 비구름으로밖에 안 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20대, 10대, 20대 초반 남자들이 되게 쓴 거지. 만약에 40대 여자가 강성 척추염은 진단받았어? 최근에 진단받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아프면 그냥 진통소리제 먹지, 특별히 뭐 어떤 특별한 처방, 생물학 제제 같은 건 처방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40대 후반에 남자분이 강성 척추염 진단받고 왔다.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하드성이 많이 약해집니다. 특히 여자는 더 그래. 예. 그래서 진단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40대 여자가 진단받았다? 대학병원 교수가 한 1년을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 그 진단할까 말까. 왜냐면 너무 어렵거든. 예. 그렇죠. 이게 감별하기가 쉽지 않거든. 퇴행성하고 강수적 출모고 감별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봐봐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50대 남자가 류마티스 진단을 받았다. 최근에.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류마티스를 뭐 40년 전에 진단받았고 지금까지 힘들다. 이런 거는 되게 힘든 병인데 제가 최근에 진단받았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활동성이 약하거든요. 약한 상태에서 진단을 받으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네.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좀 젊은 나이에 이제 류마티스나 강수척춤 이런 게좀 화질이 강하니까 조금 내가 보기에 힘든 거고 또 이 루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 활액막이 염증이 생겨요. 예, 거기 활액막부터 염증이 생기면서 막 파괴가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활액막이 너무 많이 부어 있고 비호가 되면 이건 판누스입니다. 염증 덩어리야. 이 활액막이 염증 덩어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루마티스 환자인데 활액막이 너무 많이 비우돼 있어.
그리고 물도 많이 차 있어요. 이거는 과감 없이 보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저 베이컨 앙종 중에서, 원래 베이컨 앙종이 크게 병이 되지 않는데, 베이컨 앙종이 너무 큰 경우에는, 예, 너무 큰 경우, 원래 이제 실관절과 베이컨 앙종은, 예, 그러니까 관절강과 베이컨 앙종은, 예, 쌍방향의 교류가 되지 않아요. 예, 쌍방향의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강에서 물이 차면 예, 베이컨 왕종에 물이 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홍수라고 보시면 돼요. 홍수가 났을 때 지하실에 물이 차냐? 100% 차진 않죠. 홍수가 났다고 해서 100% 물이 차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절에 물이 찼다고 해서 베이컨 왕종에 물이 차진 않습니다. 예. 근데 관절에 물이 차면서 베이컨 왕종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홍수가 날 때 지하실에 물이 잠기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홍수가 싹 사라졌어. 이제 시간 지나서 없어졌어. 그래도 지하실에 물이 차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다. 관절강에 물이 빠졌어. 물이 없어졌어. 그래도 베이컨 왕종에는 물이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이 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이컨 왕종에 물이 찼다는 건 뭐냐? 관절이 예전에 물이 찼거나 현재 물이 찼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이고 원래 쌍방향 고통이 아니고 일방향 고통인데 근데 어떤 경우에 쌍방향 고통이 되면 너무 이 베이컨 왕종이 너무 커질거나 너무 압력이 세지면 교류가 돼요. 예, 쌍방향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낭종이 너무 크거나 염증이 생겼고 막 부으면 쌍방향 소통이 돼가지고 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베이컨 낭종에다 약침을 넣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침 놔도 그게 상관은 없는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베이컨 낭종에 약침을 놔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베이컨 낭종에 약침을 놔가지고 감염이 생겨가지고 붓잖아요. 그러면 관절강에 들어갑니다. 그 관절강에 예, 세균 감염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크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약침 넣지 말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무균으로 완벽하게 소독하고 진짜 약침도 엄청 깨끗한 약침에 무균 이렇게 100% 할자시면 하셔도 상관없지만 예, 약간의 위험 부담이 좀 있는 거다라고 예. 그 원장님 아시겠지만 수술실에서 의사가 머리 만지잖아요. 그럼 가요. 갑니다. 무균지대. 그래서 원장님 보면 알겠지만 수술하는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막 비누 균이 예, 그렇죠. 이게 원장님들 우리의 그 균에 대한 인식과 양방의 균에 대한 인식은 많이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고령이고 변형이 심한 분들은 뭐 심한 오다리거나 예, 내부에 있는 반응파 연골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변형이 심한 분들은 이런 분들은 쉽게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좋아지는 게 속도가 잘 안 나거나 변형이 너무 심하거나 오다리가 너무 심한 분들은 어,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좀 수술 이런 것도 권유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시술하고 나서 심하게 이렇게 막 열이 나고 막 붓고 이러면 감염의 위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벌침 맞으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벌침 맞으면 열 나고 막 붓고 막 이렇게 되니까 벌침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벌침이 아니라고 일반 약침에서는 이렇게 부으면 감염물 시사하니까 이런 거 꼭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안동주 백병 임상실록에 골극 치료하는 처방의 비방이 골극 치료가 안 됩니다. 아, 골극은 원장님, 골극은 그라인드를 해야 돼요. 그라인드를 해야 됩니다. 골극은 그라인드로 해야 돼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잠깐, 임원장님, 제가
자세히 사서 하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 원장님. 아우, 선배님의 또 응원에 힘을 얻습니다. 예. 그래서 좀 처음하고 끝에 좀 라인을 좀 잡아줘요. 네, 맞습니다.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원장님 답변 또 해드리는데, 그건 저는 없어지지는 않는다.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없어지지 않아. 뼈가 없어지는 것도 뼈가 어떻게 없어져. 네. 그리고 이게, 이게 중국에 있는 처방들이 이게 100%가 아니어가지고, 만약에 일본에서의 처방이다라고 하면 내가 진짜 그런가 하는데, 중국에 있는 처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 한약으로 골극이 치료된다면 성형이 된다는 건데, 한약으로. 성형까지도 넓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 왜냐하면 뼈의 라인을 잡는 거니까. 한약 먹고, V라인 된다고 하면 뼈가 이렇게, 그쵸. 콧대가 높아지는 한약이 있다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예. 얼굴이 작아지는, 얼굴이, 윤곽이, 눈이 커지는, 이러면, 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거니까, 네. 또 다른 질문은 더 없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슬관절, 이제 총론, 이제 강론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까지 또 들어갑니다. 이거 오늘 초음파만 강의를 한 거예요. 초음파만. 네. 그리고 강의의 질이 이렇게 이 자료가 좋은 게 이제 각각의 원장님들이 막 질문 케이스, 원장님들의 케이스들이에요. 네, 뭐 케이스들이니까 네, 원장님들이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